국민평수, 이렇게 말하면 보통 33평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곧 국민평수가 더 작아질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아파트의 약 70%는 33평과 24평인데요. 다만 예전에는 24평이면 소형 아파트였고 33평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평이었는데 최근에는 24평이 새로운 국평으로 떠오르고 있죠. 여기에는 비혼주의나 저출산의 이유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 발코니와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아파트 국민평수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국민평수의 경제학입니다. 왜 우리나라 아파트 주거를 결정짓는 면적이 이 국평이 된 걸까요? 이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촌향도 현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울과 대도시로 몰리기 시작했는데 주거 공간은 부족한데 열악하기까지 하니까 당시에는 사회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파트를 제시했어요. 당시에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 형태였는데 택지 조성과 사업으로 한 번에 대량 공급이 가능했기에 선택됐었죠. 그리고 이런 대량 공급을 위해서는 면적과 공간 구성을 통일시키는 것, 즉 표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집 두 개를 만드는 것보다 똑같이 생긴 집 두 개를 만들면 설계 비용도 줄고 건설 기간도 훨씬 짧아지듯이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촉진하려고 국민주택이란 개념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건설 지원을 위한 주택건설촉진법이 1972년에 제정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넓이가 적당한 주택의 넓이인가 였죠. 사실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었지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1인당 최소 면적을 5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균 가구 원수가 5명 정도였으니까 한 가구당 전용 면적이 25평이 적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었죠. 그리고 한 평이 약 3.3058제곱미터니까 25를 곱하면 82.645가 나옵니다. 하지만 법률에 평이란 단위와 소수점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반올림해서 83제곱미터를 국민주택의 전용 면적으로 정했지만 숫자가 깔끔하지 않아서 이후에 85제곱미터 이하로 바꾼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84제곱미터가 대세가 된 것은 정부의 풍성한 지원 덕분입니다. 이 면적의 공급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는 건설사를 지원했고 덕분에 84제곱미터가 대거 지어질 수 있었죠. 또 주택 청약제도가 탄생하면서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대출에서 우대금리와 세금 감면도 해주니까 이 국평으로 공급과 수요가 몰린 거예요. 제도와 인센티브가 공급량과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아파트의 보급이 늘면서 이 84제곱미터는 다른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습니다. 바로 표준화된 주택 상품이라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집을 사기도 쉽고 팔기도 쉬웠던 거죠. 반대로 국평보다 큰 집은 혜택과 공급량이 모두 적어서 수요가 낮았습니다. 84제곱미터와는 다르게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심지어 빌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의 효율성 때문에 표준화를 했지만 이게 거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점으로 떠오른 거죠. 아파트가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 된 것도 바로 이 덕분이고요. 자, 그런데 2000년대가 되자 평균 가구 원수가 3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국평 면적은 그대로니까 1인당 주거 공간은 훨씬 넓어졌죠. 이와 함께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84제곱미터 면적의 아파트 구매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신혼부부나 젊은 가구를 위해서 이보다 작은 아파트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거죠. 물론 지금이야 인기가 높지만 예전엔 수익성이 낮다고 건설사에서 소형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또한 일정 비율 이상 공급을 강제했기 때문에 59제곱미터 아파트가 84제곱미터와는 또 다른 표준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국평이 면적의 표준화를 이뤄냈지만 사실 표기가 동일해도 실제 면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98년도 전과 후가 다르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 계산을 건물 외벽의 중앙부터 측정했었습니다. 중심선 치수로 전용 면적을 계산했던 거예요. 즉 외벽의 두께만큼 실제 면적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98년부터 벽의 내부면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이걸 안목 치수라고 하죠. 그래서 전용 면적 수치는 동일해도 98년 이전과 이후의 아파트는 실제 면적에서 차이가 생기죠. 벽의 두께만큼 손해면 큰 차이가 아닐 거라 보여도요. 84제곱미터에서는 평균 6.7제곱미터 차이인 거예요. 거의 2평 정도나 차이가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점은 바로 공간의 활용이 있습니다. 발코니의 활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발코니는 아파트 세대 안에 있지만 전용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원래는 전망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건축물 외벽의 보조 공간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발코니 확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실내로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내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한 거죠. 분명 불법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확장을 하니까 2005년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발코니 구조 변경과 확장을 허용하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발코니 확장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아파트의 구조
구조도 예전과 지금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동일한 85제곱미터임에도 발코니 면적이 다르니까 실면적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79년에 지어진 서울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이 13제곱미터입니다. 92년에 지어진 잠원동 한신 아파트는 18.4제곱미터고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2001년에 지어진 몰래동 자이 아파트는 22.5제곱미터까지 늘어났고요. 2016년에 지어진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는 34.5제곱미터나 돼요. 발코니가 전용 면적의 40%나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냥 소형 아파트 하나가 더 붙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국민 평수는 85제곱미터에 묶여있지만 실제 면적은 완전 다른 게 바로 이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발코니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이죠. 이건 아파트 형태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한 동의 모든 세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일렬로 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각 세대가 일렬로 있어서 흔히 복도식이라고도 부르죠. 이러한 형태에서 베란다는 남향 쪽 창문에 자리한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2002년에 타워 팰리스가 들어서면서 타워형이 유행을 타자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타워형은 각 세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올 만한 방향과 공간이면 모두 발코니가 들어섰습니다. 특히나 남향과 일조량이 중요해지면서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거실과 방을 3개 배치한 3베이나 4개를 배치한 4베이가 등장하면서 발코니의 면적은 더욱 넓어졌죠. 베이 수가 늘어날수록 실내 공간의 배치가 길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발코니의 면적이 더욱 넓어진 거죠. 이렇게 전용 면적은 모두 동일해도 공간의 구성과 배치 자체가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분명 국민주택과 국민평형이란 개념은 아파트의 표준화로 건축 효율과 거래의 효용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발코니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아파트의 형태가 바뀌면서 더 이상 국민 평수는 동일한 면적을 가진 동일한 상품이라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으로 공간이 더 넓어진 것은 좋지만 이러한 변화는 건축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 구조가 단순하고 획일적이던 시절에는 그만큼 설계도 단순했기 때문에 건축비도 절감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수가 늘어나면서 84제곱미터라는 면적 내에서 어떻게 동선을 짜고 공간을 배치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해진 세대들을 모아서 하나의 건물로 배치하는 것도 복잡한 문제였고요. 그만큼 고려할 요소들이 늘어나고 복잡해졌다는 것은 설계와 실제 건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건축 비용의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표준화를 위해 등장한 국평이란 개념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가구원 수의 감소와 저출산, 딩크족이 증가에 따라서 소형 면적이 새로운 국평으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같은 국평이라도 이제는 면적이 같지도 않습니다. 주택에 대해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아파트가 막 공급되던 초창기와 지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국평과 아파트는 더 많은 변화를 맞게 될 겁니다. 부동산 가격과 고금리, 저출산 등 주거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과거보다 훨씬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나중에는 국평이란 말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